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타드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거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멤버십 새로 가입해 주신 분께 감사 인사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무처럼 우직하게님, 박경준님, 김태봉님, 저희 스터디 멤버 되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같이 쭉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스터디 멤버가 되시면은 더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제가 보너스 드리는 거 있으니까요. 멤버십 전용 영상과 커뮤니티 글 참고하셔가지고 보너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분석할 코인은 CFG, 센트리퓨즈라는 코인이고요. 우리 스터디 멤버분께서 분석을 요청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코인 설명 드리면은 이제 디파이와 RWA 이거 다 아시죠? 이제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이거는 리얼 어셋 자산 토큰화죠. 두 가지를 연결하는 탈중앙 금융 자산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SME,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자금도 조달을 돕고 또 여기에서 부동산 로열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RWA 디파이 풀을 만든 다음에 이 풀에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도 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풀의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돈을 벌고 요 안에서 이제 CFG라는 토큰이 쓰이고 거버넌스 그리고 이제 수수료 받는 거겠죠. 수수료. 이런 수익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과를 뭐 확인해 봤는데 뭐 되게 드라마틱한 성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그러니까 시총이 좀 낮겠죠. 그래서 테마에 대한 이제 기대에 따라서 최근에 좀 요 가격 상승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테마는 따라서 뭐 디파이, RWA, NFT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요. 이 로열티라는 게 이제 NFT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미술품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켓캡은 251이라서 가격 상승 제한은 없어 보입니다.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어서 토크노믹스 보도록 할게요. 발행량은 이제 55% 완료가 됐고 미발행이 45%가 남아 있어요. 그려보면은 CFG라는 토크노믹스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발행이 있고 여기 미발행이 있는데 미발행이 45%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이제 계속 넘어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발행량 중에서도 유통이 이제 49라면 미유통이 이제 6%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좀 미유통량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부 토크노믹스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보실 분들은 백서랑 세부 토크노믹스들을 확인하심을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뭐 락업 걸린 물량들이 해제가 되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찍어내는 것들의 요 합산이 이제 이 코인의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좀 많이 찍어냈어요. 지난 3년간 많이 찍어냈고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락업 물량이 대충 보기로는 1년, 2년, 3년 뭐 이런 단위로 계속 락업 물량이 풀린다고 돼 있더라고요. 센트리퓨즈라는 게. 그래서 보니까 아마 그런 물량들이 아니었나 싶고 최근 1년간에도 그래도 풀린 물량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봤을 때는 토크노믹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뭐 초기 뭐 엄청 신생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생태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유 통량이 적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올라가다가 락업 해제해서 재단에서 물량 던지고 도망가는 이런 거는 좀 덜 나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매집한 거에 대한 평가는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요거를 매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세부 내용은 매집 데이터 가서 봐야지 알겠죠. 이어서 가격 분석해 보면요. 요거는 이제 신생까지는 아니지만 신생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명확히 뭐 내렸다 올렸다 우상향 여부를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굳이 따지면은 우상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불장이 좀 끝나봐야 알겠죠.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은 다른 코인을 대비해서 좀 덜 떨어졌어요. 덜 떨어진 이유가 이 하락폭은 똑같았는데 RWA 테마로 이 AI랑 RWA 그리고 뭐 일부 RWA 그리고 밈들 이런 것들은 좀 시장보다 조금 일찍
상승을 했죠. 이제 전체 알트코인 시장 대비해서 이런 테마들은 조금 일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고 밈들은 AI는 좀 주춤하는 추세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친구들도 중간에 장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들로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은 이제 그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 차례죠.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집 평단가 대비 상승률을 보면은 뭐 같은 이유로 상승폭이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채널이나 추세선 좀 보려는데 이거 잠깐 확대해 볼게요. 이거 잠깐 지우고 일반 차트로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로그 차트로 볼게요. 보시면은 밑에서 구간에서의 이제 뭐 수렴 형태 같이 보여져요. 가격을 이렇게 떨구다가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삼각수렴 형태로 매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수렴 형태로 매집을 했다. 일단 첫 번째 그렇게 볼 수 있고, 삼각수렴 돌파한 다음에 방향이 위로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도 계속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방향이 위로 나왔기 때문에 삼각수렴의 입구만큼은 올라갈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삼각수렴 이야기 적어놨죠. 삼각수렴 관점에서 봤을 때 깜짝 스터디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최저점이었잖아요. 저점에서부터 이만큼 올라갔다. 그럼 삼각수렴의 입구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볼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입구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추후 요걸 뚫고 올라갈 때는 요만큼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했겠죠. 뚫고 나서 확인 매매죠. 확인 매매 했을 때 여기 어딘가에서 만약에 현물 포지션을 롱 포지션 잡았거나 현물을 사셨다면 이 정도를 일단 최단 TP로 보고 가져갈 수가 있다. 여기 입구만큼 이렇게 TP로 보고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스터디 내용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고점을 계속 이렇게 부딪혔죠, 여기서도. 근데 요것도 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헤드앤숄더의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헤드앤숄더 형태로.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숄더 만들고 이렇게 헤드 만들고 이렇게 숄더 만들고 여기서 뚫고 원래는 올라갔어야 우리가 아는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근데 뚫고 안 올라가고 한번 내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파괴 컨펌 존을 안 통과했기 때문에 패턴이 무너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크게 헤드앤숄더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 컨펌 존을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또 마찬가지로 헤드앤숄더니까 이제 1대1 TP까지 볼 수 있거든요. 1대1 TP까지 보면은 뭐 계산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그냥 이렇게 계산해요. 여기 헤드앤숄더의 제일 긴 여기 헤드라고 보면 되겠죠. 헤드 부분에 대한 TP를 그대로 뚫는데 시점부터 가져와요. 그래서 그럼 얘는 여기 뚫었으니까 조금 올려야겠네요. 여기서 뚫었으니까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 이게 1대1 TP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진입을 했겠죠. 이런 패턴들이 있었다. 추세선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려봤고요. 매매 활용하셔서 뭐 수익을 내셨다면 축하를 드리고 다음에 다른 코인들에서 어떤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적용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앤숄더의 패턴의 핵심은 이제 거래량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저점 구간에서의 거래량 그리고 여기 꼭지에서의 거래량 숄더죠. 여기 숄더에서 거래량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튀어나와 있고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얘도. 실제로 보면 이렇게 튀어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내려보면은 요 정도 되겠네요. 얘도 요 정도 될 거고. 정확하게 요렇게 만약에 거래량이 그려지면, 그러니까 거래량마저도 헤드앤숄더 패턴이 되면은 신뢰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같이 뭐 명확히 거래량도 헤드앤숄더 패턴이 안 나왔을 때는 안 나왔죠. 그럴 경우에는 신뢰도가 조금 내려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스터디 해봤고요. 삼각수렴과 헤드앤숄더 TP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매매를 할 수 있었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 근데 요 이제 차트 분석과 관련한 내용이지 이 코인과 관련한 내용까지는 뭐 아닐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물대랑 피보나치는 이제 확인해 볼게요. 피보나치는 고점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찍어놨고 저점까지 매물대는 내려오면서 별다른 매물대가 없었어요. 이유는 이제 여기는 고점 구간에서의 매물대거든요. 이 전에 가격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고점 구간에서의 매물대는 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매물대 표시를 해뒀고, 내려오면서는 이미 여기서 다 잡아먹었어요. 여기서 만들었던 이런 매물들 있잖아요. 이건 이미 여기 상승 파동에서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여기 구간이 되겠죠. 여기 구간이 또 공교롭게도 886이랑 조금 겹쳐지긴 해요. 근데 로그 886은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의 피보나치 뭐 비율이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 가격적으로 이 구간이 고점이었다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매물대랑 피보나치 확인을 해봤고, 이어서 거래량 수급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집 평단가는 0.27달러, 그러니까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 수렴하면서 만들어낸 요 구간이자 동시에 여기까지 다 합쳐도, 그러니까 이거를 매집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가 매집이었고 여기는 이제 상승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높은 확률로 조금 더 내려서 매집을 해서 가져가는 거를, 요 구간 전체로 매집으로 볼 확률을 조금 더 높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거는 뭐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여기가 다 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든 1번으로 보든 2번 시나리오로 보든 어찌됐건 매집 평단가는 0.27달러가 맞습니다. 전체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0.27달러로 일단 표현을 해뒀고요.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엄청 낮아요. 얘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래가 좀 많이 터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거랑 실제랑의 차이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데이터와 눈으로 보는 거의 차이.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전체 이제 센트리퓨즈라는 토큰의 시총에서 봤을 때는 정말 미비한 수준밖에 거래가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거래가 좀 많이 없었다. 그래서 일단은 나쁨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타거래소들도 몇 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거의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매집 기간은 이제 여기 전체로 봤을 때 평균 대비해서는 좀 길었기 때문에 이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지분율도 뭐 나쁘지 않아요. 평균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메이저 지분율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신기한 거는 이제 매집량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시총 대비 매집량이.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요 구간에서의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메이저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물량의 이유는 기존 홀더들이 좀 던지지 않아서 그냥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요거를 던지기 위해서는 이제 가격을 올릴 확률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토크노믹스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조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다행인 거는 이제 락업 물량이 좀 조금밖에 안 남았다.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상향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 가격적으로도 지금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가격대이죠. 요 구간대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그러니까 시총 대비 매집량이 좀 많이 낮았다. 이거는 좀 단점이고, 반면에 매집 기간이나 메이저 지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낮진 않았다.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불장 지금 초입의 관점이죠. 25년 불장을 우리가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가격 하락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코인에 있어서.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코인뿐 아니라 이제 전체 코인, 알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현명하게 코인을 잘 고르셨다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 확률보다는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은 매도보다는 무조건 매수가 맞다고 봐요. 모든 알트코인에 있어서. 이런 관점으로 매매 계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가로는 안 받아요. 저는 제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매집 데이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추매를 할 구간들을 몇 군데를 제가 봤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기존의 다른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이렇게 저항이 됐잖아요. 한 네다섯 번 저항을 받았는데 얘를 뚫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얘가?
다음에 지지가 됩니다. 정말 강력한 지지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적으로 우선은 매집 평단가까지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0.27달러죠. 0.27달러까지 기다렸다가 물론 사겠죠. 사더라도 여기까지 기다렸다 사는 게 맞겠지만 그 전에도 여기도 좀 강력하게 저항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천재지변이 있는데 얘가 여기서 다른 애들은 다 날아가는데 얘 혼자서 지지받는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큰 흐름에서 뭐 요 근처에서 큰 흐름에 다른 코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30%가 되고 뭐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50%가 되고 이런 상황 말고요. 하루 만에 갑자기 이렇게 되는 상황 말고 일반적인 흐름 안에서 움직였을 때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 올라갈 확률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는 다시 볼 수 없는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장 마감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좀 추매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추세선 따라서 있는 여기 가격이 그렇게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변동적인 가격이다 보니까 제가 적어 놓진 않았습니다. 명확한 가격을.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이렇게 내려줄 경우에는 매집평단가 근처에서 사는 게 아무래도 손해는 덜 보겠죠. 내가 손해본 만큼 세력들도 손해를 봐야 되는데, 세력들이 손해를 보는 거는 개미들보다 손해를 보는 걸 더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죠. 세력 매집평단가 근처에서 사면 중간은 간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희망하셨던 분들은 이제 센트리퓨즈라는 코인을 이런 구간에서 막 사는 것보다는 좀 참신하게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요 구간 혹은 요 구간 정도에서 추매를 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도 계획 살펴볼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고점 구간에서의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자리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구간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작은 양이지만 그래도 나름의 좀 의미가 있어요. 고점 구간에서 털었다는 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1.9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가 886 되돌림과도 좀 맞물리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9달러 근처에서는 한번 털어낼 것 같고 이 이후에 TP는 데이터가 조금 더 쌓여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우선은 여기 고점이 21년 10월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25년 10월이라 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안 그럴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날짜는 별도로 안 정해뒀고 이 시기적인 관점에서 언제 털어야 되는지는 요 근처 가가지고 혹시나 요 프라이스 액션이 이렇게 나오든 아니면은 이렇게 나오든 요 근처 가서 제가 매 영상마다 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올해 한 말 정도부터 그 불장 가격이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제가 매 영상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 참고하셔가지고 매도 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요거는 데이터를 조금 더 축적한 다음에 요 안에서의 데이터도 없었고 여기는 아예 없는 거고 요 안에서의 데이터도 좀 필요하거든요. 데이터가 조금 쌓이면 뭐 거래량이랑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매도 계획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청하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숙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름 매매를 조금 잘 하시는데 좀 수익이 안 나신다면은 거래소 수수료를 의심해 보세요. 본인 쓰시는 거래소가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이 비싼 수수료를 내시면 실력을 알 길이 없어요. 특히나 뭐 할인해 준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현혹당해서 보통 본인 실력을 알 수가 없는 이런 비싼 수수료를 쓰고 계신데 제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늘 달아두고 있습니다. 코인스터디 파트너 거래소 MEXC는요. 지정가 수수료 0%, 시장가 0.01%예요. 업계 그냥 최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준비금 증명부터 안전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절대 뭐 위험한 거래소는 아니고요. 아주 안전한 거래소라고 자부합니다. 다른 거래소 그 어느 거래소보다. 그래서 더보기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가입하시면 여러 혜택들도 있으니까 추가 이벤트들도 많이 가져오려고 지금 거래소 측이랑 컨택을 좀 하고 있어요.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수수료를 비싼 데 쓰시면 본인 실력을 알지도 못하고 수익이 안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수료 싼 거래소 쓰심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코인 투자하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은 제가 보너스 드리고 있거든요. 공부 더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매집 중인 코인 공유 드리는 것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보너스들이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혼자 하기가 좀 버거우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이제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외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여러 이런 뭐 테마나 블록체인 각 코인별 기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뉴스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고 이런 통계적인 내용들이랑 데이터적인 내용들이랑 이런 데이터 외적인 부분들이랑 여러분들이 잘 합치셔서 매매 기준, 여러분만의 기준대로 매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2회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분석이 늦어져서 코인 분석 요청하셨는데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때 오셔가지고 채팅 한번 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이제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팅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퀄리티 더 높은 분석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